그래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해줘. 너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하는 식으로 연락을 좀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이야기는 그냥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것들을 남기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감정만 건드린다는 거죠. 만약 재회를 원하시는 상황이면은 이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재회를 원한다면은 이 타이밍엔 연락하지 마세요. 부제로는 이별 후 상대방이 붙잡히지 않는 80%의 이유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방이 붙잡히지 않았을 때는 공통적인 불안함을 분명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워낙 단호했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 뜨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 과거에도 빨리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어졌던 건데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것들의 불안함이 사실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붙잡히지 않는 80%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재회를 원한다면 한 가지의 감정선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감정선이 바로 눈치예요, 눈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눈치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 나의 입장에서도 서운하고 속상하고 되게 힘든 게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별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 테니까 헤어지자고 하진 않겠지라는 어떤 일말의 믿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내 입에선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참 웃긴 게 모두 본인처럼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더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눈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는 그 사람의 감정과 실제 그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80%가 왜 남자들이 붙잡히지 않냐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또는 그 사람이 여지껏 노력을 해줬었던 것들에 대한 인정 내지는 공감, 그게 부족한 거거든요. 되게 많은 여자분들은 헤어질 당시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막상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와, 어떻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과연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에 혼란을 겪어요. 하지만 몇 번의 합리화나 몇 번의 생각을 거친 후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아, 이 사람도 분명 나를 사랑하지만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건 나를 붙잡아달라는 의미에 가까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여성분들은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헤어져 라는 말이 아니라 나 좀 붙잡아줘 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똑같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네? 근데 나는 언제 저런 말을 하지? 아, 그래, 나도 정말 많이 힘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면 나 좀 붙잡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녀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눈치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남자가 헤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되게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억울함과 회방감이에요. 아, 그래, 진짜 끝끝내 얘는 내 마음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내가 얘한테 한 노력이 아니라 얘는 자꾸 본인이 원하는 노력만을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그냥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거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도 봐봐. 얘는 끝까지 본인 입장만을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잖아. 만약 여기서 좀 첨언을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되게 헤어졌던 그 상황 아래에서 조금은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 탓을 하면서 헤어졌다면 꼭 이 말을 똑똑하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사실 이 정도를 해줬으면 우린 이럴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는 서로가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헤어짐을 얘기했다는 거는 더 이상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또 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는 다른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이런 말을 해줬더라면 남자친구가 그래도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겠구나. 아,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겠구나. 나름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이미 지금 시간이 지난 이후라면은 이미 새로운 상황을 낳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서로가 그래도 헤어지니 많이 이런 끈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그 문제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되었더라면 헤어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루틴대로 그 사람을 뭔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너 붙잡아 놔 줄게 라는 심보로 연락을 했더라면 여기서 왜 80%는 붙잡히지 않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헤어진 마당에도 끝까지 지 생각만 하네. 이게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 1%라도 재회를 바랄 것 같으면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고 나서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과 시간을 갖지 말아야 되는 상황의 기준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감정폭이 굉장히 피치가 높았냐 낮았냐 이건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감정 피치가 꽤 높았었더라면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연락을 하든 붙잡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다. 왜 남자들이 되게 장문의 연락이나 카톡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는 장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장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기적인 맥락을 싫어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 남자친구가 풀고 싶어서 또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장문의 내용을 보면은 기승전결이 죄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고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꾸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길어지게 돼요. 제가 이 예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빨리 붙잡았을 때 여러분이 빨리 붙잡았는데 안 붙잡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다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해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선 어떠한 감정들이 느껴졌고 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실수했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풀면은 생각보다 빨리 붙잡혀요. 적어도 이 말투의 부분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 이 실수를 이미 저질렀다. 근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상황 이별이 있거나 또는 조금씩 어느샌가 우리의 감정이 줄어들었거나 뭔가 권태기가 온 건지 이 사람에게 질린 건지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선으로 서로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 붙잡는 게 나아요.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을 지금 잃어가는 중에는 여러분에 대한 가치나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빨리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한들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하지만 같은 말도 어떤 누군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너무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떨어져 있고 본인의 일이 너무 중요해지고 다른데 시선이 꽂혀 있다면은 아무 말을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공허함을 느끼고 아 그래도 이런 사람과 내가 얼마나 되게 아름다운 연애를 했었구나 그것들을 느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재회라는 것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재회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감정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 한 가지의 사실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도 아, 왜 상대방이 붙잡히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역시나 또다시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이니까 안 붙잡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미 내가 중요해지지 않은 와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 영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왜 당사자된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드는 줄 아세요?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이에요. 하루빨리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될 것 같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고 왠지 이러다가 정말 영영 끝이 나버릴까봐 그냥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80%에 붙잡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적인 타이밍도 있겠지만 사실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는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쯤이면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어떤 대표적인 레퍼런스를 조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많은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만난 남자의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라는 너무 쉽고 빠른 그런 정답 같은 건 없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레퍼런스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은 빨리 하는 게 나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래도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과 남자친구 사이에서는 그 감정적인 게 폭발했기 때문에 아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너는 내 노력도 몰라주잖아 하면서 헤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나눈다면 되게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자? 혹시 뭐 술 많이 먹었어? 아직 뭐 집은 들어갔어? 그냥 솔직히 너랑 헤어지고 나서 힘든 것도 많은데 너는 또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참 이상한 게 너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들이 그 어찌나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너가 나랑 같이 거닐던 뭐 어떤 한강의 밤공원도 생각이 나고 너랑 같이 우리가 100일 때 갔었던 곳 있잖아. 그곳에서 같이 먹었던 이러이러한 음식도 나는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며칠 전 내가 너에겐 이런 게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너는 나에게 그 이상을 충분히 해줬던 남자친구였어. 나도 참 표현이 서툴고 감정 표현이 어려운 사람인지라 너가 그렇게 잘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평소 왜 칭찬은 못 해줬을까? 따스한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참 많이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더라. 그래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해줘. 마지막 순간엔 내가 너에게 너무 구박을 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도 나는 충분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하는 식으로 연락을 좀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이야기는 뭐 너무 늦게까지 술 먹지 말고 들어가 라든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것들을 남기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감정만 건드린다는 거죠. 그 사람도 좀 감정이 사그라들 때쯤에는 연락을 하게 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렇게 시간을 갖고 연락을 했을 때 되게 상황 이별을 할 때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갖는 그 부담과 압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될 것만 같고 예전처럼 해주지 못할 것만 같고 그런 걸 못 해주다 보면 여자친구가 느끼게 된 어떤 서운함이나 혹은 책임감 그런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게 되면은 부담감이라는 감정을 낳기 때문에 아 그래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의 상황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관계의 프레임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남자친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 거쳐가야 되는 관계의 유형이 있어요. 그 관계의 유형이 뭐냐면 애매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당장에 재회를 하는 거겠지만 남자가 원하는 건 재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 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편안한 관계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는 또 언제든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회를 원하니까. 근데 그 사람도 그 재회를 원했다면 당연히 두 분이 이 영상을 볼 일도 없겠죠.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개는 여러분의 입장과 그 남자친구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사이를 왜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랑 연락을 하고 또 여러분이랑 데이트를 가끔씩 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아 생각보다 내가 걱정했던 것만큼 느껴지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게 없네. 내가 이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왠지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만큼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부담감이 없어지는 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매한 연락을 하는 와중에는 그 사람에게 뭐 예전 같은 모습을 당연히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뭔가 빨리 연락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잘 챙겨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힘들죠. 결국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친구와 이런 이별을 했다는 거는 둘 사이의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돼요. 애초에 여러분이 헤어진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달라진 남자친구와 예전 내가 봐왔었던 남자친구의 비교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헤어진 거 아닐까요? 근데 재회를 한다는 거는 다시 그 사람을 예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여러분의 애착 인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일은 벌리을 대로 벌려놨을 거고 새로운 환경에 이미 적응을 해가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 나 역시 그 사람의 환경에는 스며들듯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 사이에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감정이 1순위가 되었을 때 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감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두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제가 제외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둘 사이에 표현이 서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치부하고 다시 제외를 하는 게 썩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번 내 손을 놓은 사람을 붙잡지는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 남자친구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괜히 그 남자를 또 믿고 그냥 내가 기다리고 그 사람을 붙잡았다가 다시 후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나 판단에 따라서 후회를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아무튼 붙잡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렇다라는 그 방법론적인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싶으면은 그 감당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